네, 이번에는 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식 알아보겠는데요. 이 비노계 의원들 또 이 호남 지역 의원들, 특히 광주 전남 지역 의원들이 그제 광주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와 함께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내년 총선, 이 4월에 있을 총선거에서 문재인 체제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또 다른 내홍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주환 기자. 네.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 8.15 이 자전거 국토순례 대행진 참석을 위해서 광주에 내려갔는데, 이종걸 원내대표가 제안을 해서 이 모임이 있었다고 해요. 예, 근데 분위기가 별로 속 좋지 않았나 봐요. 일단은 그 참석자 중에 이제 광주에 범친노라고 하는 강기전 의원 등 이런 인사들은 참석을 안 하고, 주승용 이런 호남계 정통 구민주계라고 하는 인사들이 참석을 했는데, 아무래도 성토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남 홀대론이 또 나온 것 같고, 이제 호남 신당론이 지금 계속 간헐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실체가 있다 없다 이런 논란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친노그룹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공천권 확보 차원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선거구 획정하고 사실 또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2대1로 했기 때문에 호남 일부도 대상이 들어간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의원으로서는 차기 또 자기가 공천을 받아가지고 또 국회의원을 하려는 그런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욕심을 봐서는 여러 가지 결국은 앉으면은 이제 성토장이 문재인 대표 성토장을 했는데, 강기정 의원이 재미난 얘기를 했죠. 그 퇴진시켜서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체력을 갖춰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좀 뒷얘기도 하고 그랬죠. 네, 성토의 자리라고 하셨는데, 그럼 문재인 대표 퇴진론도 그런 성토의 한 갈래였을까요?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또 다시 분열하는 모습,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공천을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 모임이 처음 모임은 아닙니다. 지난번 5월 18일 날 5.18 행사 때 이미 이제 지난번 4.3 재보궐선거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문 대표에 대한 사퇴 논란을 일으키면서 지금 모였던 분들이 모여서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지금 한 달 반, 2달 정도 지난 이후에 또다시 이와 같은 것이 재현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류 측, 특히 비노 측, 친노 같은 경우에는 기분은 별로 썩 좋지 않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분당이나 탈당 얘기가 이 상황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친노에 대한 압박 카드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하는 것이 주류적인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어제 모임에도 했듯이 지금 9월 달에 있는 어떤까지 있는지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사실 나름대로 이와 같은 것을 해서 성과는 이미 비노 측에서는 걸었죠. 지난번 당직자 인선에서 상당 부분 비노 측이 중용이 됐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것을 상당히 압박함으로써 어떤 공천에서도 상당 부분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구현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으로서는 결론적으로는 좋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와 원내대표가 서로 치고받고 싸는 싸움을 봤을 때 과연 지지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그런 점은 굉장히 의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최 변호사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종걸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회동에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문재인 대표로 흔드는 이제 결국 의견들이 모아지는 것에 대해서 문 대표로서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어떻게 문재인 또 대표로서는 대응을 해야 되나요? 대표로서 지금 문재인 대표의 이제 딜레마가 거기인데, 문재인 대표도 사실 정책 지분이 당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당대표까지 된 거고요. 네. 결론적으로. 그런데 본인을 올려놓고 지금 자꾸 흔드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당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일부 또 이게 좀 나눠져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문재인 대표 쪽 했던 인사들하고 나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데 야당의 딜레마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고 여러 가지 정책 일정 때문에 급박한 거죠. 그리고 어떤 형태로는 이게 흔들려는 의도의 핵심은 바로 공천 지분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가 그렇게 문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다가오는 12일 날 지금 또 이 호남 의원들을 다시 만나서 나름 설득한다고 하니까, 그와 같은 소통 횡보, 그런 점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잘 대응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혁신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년 후보 공천 활동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성과를 좀 거둘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를 했을 때에 명분은 좋은데 과연 기득
기득권층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그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말한 대로 1, 2, 3 공천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은 10%, 또 광역의원은 20%, 지방 그 기초단체는 30% 정도 그 청년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19대에도 이미 한 14% 정도 청년에 대해서 할당 공천을 했었는데 본선에 가서 경쟁력이 없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지난달의 거를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야당 특히 이제 그 중진이라든가 86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른바 본인들을 몰아내기 위한 명분 축전기 아니냐, 이런 것이 그스로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실질적인 명분과 추동력, 그리고 신선한 인물 발굴, 이것을 통한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관철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정말 또 하나의 차찬 속의 태풍이 될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선거 제도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제도화시키는 것이 문제지 10%, 20%, 30% 숫자 노름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도 사실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귀를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어찌됐든 지금의 어떤 정치권, 특히 여의도, 국회의원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굉장히 따갑습니다. 차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물갈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강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공천 방식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숫자를 10%, 20% 특히 젊은 층을 좀 새로운 피를 수혈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야당은 이제 선거철 되면 혁신안을 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게 많은 거죠. 최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본선 경쟁력인데 19대 때 사실 보면은 43명을 공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른바 본선 경쟁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청년 강제 할당제가 문재인 대표가 일부 동의한 오픈 프라이머리의 단점과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오픈 프라이머리의 단점 중에 가장 큰 것이 신인들이 살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정당의 기본 목적은 의석수 확보인데 취지는 좋죠. 43명. 그런데 의석수 확보 차이는 소위 이른바 정치권용어로 생환을 몇 명일 수 있고 본선에서 살아남는 건 몇 명이냐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래서 혁신 위에 혁신안에 대해서 교수들이 연구실에서 하는 얘기다라는 것이 당내 그 인사들이 그렇게 볼멘소리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야당 내에서는 지금 야당의 모습이 58세에 있는 그 사람들이 힙합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균 연령이 58세. 그렇죠. 한마디로 뭐냐면은 지지층은 젊은 사람들인데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젊은 층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에 야당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구조적 한계를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명분을 잘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가에 따라서 내년에 젊은 층의 그 어떤 흡수표를 어떤 식으로 흡수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이 부분이 내년에 어떤 총선에 사활을 걸고 반드시 관철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에 대해서 젊은이들을 보다 더 동참시키기 위한 노력, 이건 야당뿐만 아니라 아마 여당도 더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